안녕하세요. 파파농장 박일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닭들이 먹는 사료를 만드는 날인데요.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는 그러니까 재료들이죠. 재료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청치고요. 이거는 현미랑 흑미 도종하고 남은 나머지 부산물이라고 하겠죠. 예, 부산물입니다. 청치와 이 흑미, 이 부산물들은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 미국 초리장에서 가져온 거고요. 요거는 유기농 사료, 배합 사료입니다. 이거는 석회석,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분이죠. 네. 서해 먼바다에서 잡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깻묵입니다. 네, 참기름, 들기름을 짜고 나서 남은 그 부산물인 거죠. 제가 이제 깻묵을 깨면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을 하면서 영상을 오늘은 촬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깻묵인데요. 이걸 왜 깻묵을 사용하느냐? 근데 뭐 눈썰미 있는 분들은 파악하셨을 텐데 앞서 소개한 것들은 다 이제 유기농 인증 받았든지 아니면 유기농 도종에서 유기농의 쌀들을 도종하고 남은 그 부산물들이든지, 그러니까 저희 농장은 대부분 다 유기농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 깻묵만 유기농이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왜 이 깻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깻묵이 주는 그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나 아니면 이런 그 곡물 중심의 배합 사료의 이제 문제점은 포화 지방산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낮추는 게 이 깻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했을 때 굉장히 깻묵을 넣었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배합 기준으로 건강한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깻묵을 꼭 넣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 뭐 인간에게, 우리에게는 좀 슬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들기름을 짜고 나면, 그죠? 아니면 참기름을 짜고 나면 이게 부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기름이랑 들깨랑 참깨에서 농약 성분이 있다고 하면 이미 그거는 기름으로 짜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 깻묵에는 그만큼 적게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 좋다고 먹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만약에 농약 성분이 있다면 거기로 이제 다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최소화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이거는 뭐 괜찮겠다 싶어서 깻묵은 꼭 제가 반드시 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산물로 들어가는 그 곡물들을 제가 다 유기농 중심으로 넣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걸 유기농 기준으로 넣느냐, 중심으로 넣느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건강이죠. 네, 뭐 저희 계란들은 이유식하는 그 아기들도 꽤 많이 먹고, 그리고 뭐 아토피 있는 친구들도 먹고, 뭐 조심스럽긴 해요.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암 치료 받는 분들 또 이제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유기농 기준으로 넣고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건강한 걸 자기가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뭐 지구가 이제 몸살로 인해서 이제 죽어가면 사람도 같이 못 살게 되잖아요. 이제 지금 나타나는 기후 변화들이 다 그런 어떤 현상들일 그런 걸 수 있을 텐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비료, 농약, 제초제 이런 것들이 뭐 특히 이제 비료에서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상백배 정도 강한 오존을 파괴하는 그런 성분들이 이게 공기 산소와 만났을 때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좀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 때문이라도 꼭 그 유기농 중심의 그 곡물들을 사용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유기농 사료를 또 쓰냐라는 건데, 왜 유기농 사료를 왜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 비싼 거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다른 뭐 일반 뭐 대한 사료나 뭐 이런 아니면 그런 무항생제 사료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축협이나 이런 데서 그냥 떼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것보다도, 네, 그렇게 중간 유통 과정을 통해서 사오는 것보다도 한 1kg당 한 200~300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제가 공장 가서 떼오는데요. 그렇게 이제 좀 비싼 걸 왜 사용하느냐, 마진이 그만큼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유기농 사료는 크게 이제 우리나라 참 유기농 사료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그 사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기준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무항생제 사료, 그러니까 무항생제 인증받은 데는 그냥 무항생제 사료를 먹게 돼요. 그리고 또 동물복지 인증된 그 계란도 사실은 이제 무항생제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이제 대한 사료인데, 이거는 이제 생협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기농 사료, 인증받은 유기농 사료인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 짓냐면, 그 무항생제 사료는 그 곡물이 GMO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재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 성분이나 뭐 제초제 성분이나 그리고 우리 뭐 수입해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썩지 말라고 들어가는 그 모든 어떤 농약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의 어떤 성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기준치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한 사료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데 그거는 이제 넌 GMO 곡물이어야 돼요. 하지만 대신 똑같아요. 나머지 무항생제와 똑같아요. 그러나 이 그 유기농 사료는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게 다 뭐 무항생제 사료 만드는 데나 아니면 대한 사료 만드는 데로 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밀가루, 수입산 밀가루에서 이제 밀로 해서 만든 빵 같은 거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저도 막 좀 빵 너무 좋아하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잘 못 먹을 때가 참 많은데, 닭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닭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떤 기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그 곡물들을 사용해서 만든 사료를 뭐 무항생제 사료다 뭐 내지는 그 대한 사료다 해가지고 닭들이 그것들 먹을 때, 야, 얘네들이 이게 속이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계란들이 어떤 계란일까 이런 의문도 사실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입해 오는 것들은 무조건 유기농 기준으로 가자,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 대한 사료와 무항생제 사료에서는 그 곡물에, 그러니까 GMO냐 넌 GMO냐 뭐 그 차이뿐이고 나오기 똑같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공부한 결과물로 그렇게 나온 거지, 그렇게 결론 내린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은 수정하고 정정해서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